그러면 이제 지형 설명해드리면 네. 여기가 파란 면 네. 이제 1부에선 의원님과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2부에선 의원님께서 세종시 갑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뒤쪽에 보시면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의원님께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는 세종시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그래서 온대식물 중심으로 수목원이 2020년에 개장을 했고요. 그런데 나무가 크는 시간이 필요해서 아직 나무들은 좀 작은 편인데, 이 안에 열대 온실도 있고 사바나, 그러니까 그 사막 기후에 해당하는 이런 온실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이제 특별 전시관으로 학생들이 와서 식물과 친해질 수 있고, 네. 또 직접 하는 것도 또 공부도 하고 만들어도 보고 화분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다양한 기획 전시가 열리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네, 지난 3년을 돌아봤을 때 의원님이 지역구 활동을 한번 자평해 보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60점 정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점수를 박하게 주냐면 네.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대면에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행사도 없고 네네. 오히려 찾아가는 게 신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없던 도시가 새로 생겼을 때 그 네. 도시의 하나의 문화, 상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부산 하면 부산 갈매기, 야구,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죠.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부산분은 이렇더라, 인천분은 이렇다, 광주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으면 누구다 창을 한마디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향이라고 하듯이. 네네. 세종은 뭔데?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내려올 때는, 이 세종시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세종의 그런 문화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좀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좀 못했다. 그럼 60점은 뭘로 했느냐? 네네. 그럼 그나마 60점은 뭘로 딴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네. 세종시와 관련된 많은 인프라 부분들을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제가 이제 확보를 거의 다 해놔서 네네. 속도의 문제지, 이제 뭐 추가로 뭘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는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거고요. 네네. 국회 하나 남은 거고요. 국회가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관들도 함께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한 60점 정도라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보시기에 세종시가 다른 도시와 가장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도시들은 신도시가 아닌 경우에, 신도시가 아닌 경우에 역사들이 뭐 짧게는 60년, 뭐 길게는 뭐 100여 년씩 쭉 발전을 해왔죠. 그렇죠. 해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도시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온 거죠. 여기는 어느 날 잡고서 그냥 논밭을 딱 갈아엎고서 딱 만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많지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미래 도시다. 지향은 미래를 도시하고 행정이 중심이 된 미래 도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월등히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종시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좀 생겨나는 특징이 좀 있을까요? 공무원의 특성이 뭐냐면 이제 정치적 중립. 그렇죠. 시민단체는 이런 거 참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도시를 규정할 때
잘 노출이 안 되시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의 그건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네. 사회활동들을 많이 안 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좀 있고 오히려 공무원보다 은퇴 공무원들이 많이 사세요. 왜 여기서 공무원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좋아서 이제. 그래서 일로 그냥 이사 와서 정착하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무원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국책연구단지가 있습니다. 네. KDR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연구소가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단지들이 지역사회에 기발하면서 우리의 그 세종의 지적인 능력들을 굉장히 다른 도시와 차별화해서 올릴 수 있다. 이 부분도 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완전 개방형 공천을 실시하셨다고 네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의 이 세종은 저 광역의원입니다. 네네. 기초의원은 없고요. 네. 광역 단층제인데 네네. 광역의원들의 수준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네네. 국회의원과 연고가 있어서 통상 네네. 무리하게 하다 보면 당이 갈라지게 되고 네. 서로 싸우게 되고 또 자질이 없는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앞서서 규칙은 이렇다. 네. 규칙은 뭐냐? 부동산 투기한 분 안 된다. 비리 혐의 있으신 분 안 된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에 한국 사람들 의외로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 기존의 시의원이건 뭐건 여기에 걸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 치도 제가 뒤로 물러서질 않았어요. 기존에 계신 분들. 네, 예. 그래서 네네. 우리가 10명이었는데 네네. 8분을 교체를 했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좀 반발은 좀 없으셨나요? 그런 과정에. 있죠.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의원님께서 단호하게 기준 정하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되니까 네네. 잠잠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0명이 나서서 8명이 당선이 돼서 네네. 8대2로 승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젊어졌고, 네네. 또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시의원들한테 다음번에 또 나오려면 자기 관리 잘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해라. 네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다 데이터로 남아있다. 그래서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죄송한데 집에 가실래요?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런 거죠. 여기 따뜻한 게 좋네요. 좀 더운데요. 계속 있습니다. 저기 이제 열대 들어가면 더 덥죠. 저 옷만 잠깐 혹시 벗고 해도 될까요? 이제 세종시는 스마트한 도시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의원분들에게도 항상 주문하시는 게 항상 어젠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만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많이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네. 이제 출마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능력. 네네. 이게 무슨 학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뭘 했는가, 뭘 했는데 네네. 스스로 반문해봐라. 뭘 했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네네. 아니면 우리 당을 위해서. 그다음 마지막 비전, 뭘 할 건데, 음. 뭘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했는데 과거, 네네. 그 다음에 미래, 비전, 뭘 할 건데, 네. 이 세 가지를 항상 질문을 해야 되고, 세종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시의원이 시민들보다 수준이 낮으면은, 이거는 우리 당이나, 네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세종시를 위해서도 비극이다. 끊임없이 공부하기를 주문하고, 네네. 제가 뭐 가끔 틈나면 카톡방을 만들어서, 네네. 시의원들이 읽어야 될 자료들 뭐 이런 거 있으면 계속 보내주죠. 같이 공부도 하시고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진행을 하시나 보네요. 예. 의원님이 좀 의도하시는 대로 좀 공천을 시행하셨는데 네. 그렇게 시의원분들하고 호흡을 좀 맞춰가고 계신데 네. 좀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신가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걸 안 해봤거든요. 이전에. 네, 그렇죠. 이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네네. 제가 하는 게 큰 그림으로 맞으니까 잘들 따라오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의원들을 너무 많이 교체를 하다 보니까 역으로 또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없어. 사실은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다초선이니까. 네네. 그래서 좀 약간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네. 한 6개월 되니까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선이 만약 되신다면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어떤 법안을 좀 대표 발의하고 싶으신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네.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어렵다고 하는 게 IMF나 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일종의 쇼크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네네. 제가 이런 표현하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조금 나빠져가는 네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네.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일단은 이제 이 바닥과 관련된 하락 추락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겠죠. 네네. 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 부분들은 저는 지금 정부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게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금 개혁 부분이라든가 건강보험 개혁이라든가 교육 개혁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또 국토 균형 발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이런 것들을 아까 그 헌법에 담아서 네네. 진짜 일사불란하게 지금 추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국 경제 하강하는 걸 이런 조치들이 의외로 막는 조치예요. 네네. 대학 교육을 굉장히 선진화시키면은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끌어올라가기 위한 정책, 한국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는 입법들을 좀 해야 되겠죠. 내년도 올 겨울 내년도 총선은 아마 네네. 경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경제와 미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지니까 역으로 사람들은 네네. 암울하고 힘들고 저성장이니까 네네. 고성장에 대한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네네. 이런 이 두 가지에 상반된 거죠. 내 삶을 현재의 삶을 잘 지켜나가고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장으로 가야 되는 네네. 이 두 가지의 그 우리 시대적인 사회적 과제가 형성이 될 텐데 네네. 그 사회적 과제에 맞는 법안들 찾아서 많이 입법하고 정책 만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네, 한번. 열대우림 여기 오셨으니까 네네. 자주 오세요? 자주 슬슬 놀러도 오고 선거 때 이거 하퍼스트 스모건 밖에서 저기 차 갖다 놔서 마이크 잡으면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평일인데도 되게 주민분들 많으신 평일인데도 오늘 없는 거예요. 오늘 없는 거예요. 봄에 가면은 달릴 틈이 없어요. 이거 바나나네. 이거 만져도 보고. 진짜 요 꽃이 하나하나가 다 바나나거든요. 요게? 예. 아하. 그래서 여기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쭉 한 200송이가 달립니다. 1년 동안. 지금 아직 먹을 때 안 된 거죠? 예, 좀 더 익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좀 언제 먹나는데 그 시기가 안 맞네.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자라지 않는 거니까 열대우림만 여기에 나오는 건데 얼마나 예쁠까요? 특이하잖아요. 여기도 이거 무슨 붓 같아요, 붓. 예? 여기 보니까. 여기도 너무 이쁘다, 여기도. 저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2층에서 뷰를 보면서, 그래서 비빔밥 팔았는데, 산채 비빔밥. 네. 소나무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분재 쬐그만데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큰 분재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연이 빚은 건데 인간의 손으로 이렇게 멋진 분재들이. 대충 이게 300 몇 점 있죠? 예, 한 350여 350여 점 있어요. 그래서 교체해 가면서 분재인데 전부 침엽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저쪽 가보면은 저기 향나무 분재로 해서 이게 섬잣나무라고 이게 좀 이렇게 구상나무 비슷하게 크는 건데 이렇게 크니까 정말 예쁘네요. 보니까 요거 이제 향나무고 그래서 이거는 돌하고 같이 수석하고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나이가
100년도 더 됐을 거야. 얘는 200년 됐을 것 같은데. 130년이라고 왜? 그래요? 어제? 그러네. 130년 됐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는 더 됐겠다. 200년 된 거네. 200년. 200년 되면 1820년에 1820년 영조 말기 아닌가? 그때 수목원을 사실 모르시는 시민분도 아주 많을 수 있으니까. 세종은 다 아시고 이제 다. 주변 지역들도 오셔야 돼요. 지역 주민분들도 이제 지역 주민분들도 작년에 80만 명이 방문했는데 여기가 저기니까 39만 명인데 80만이니까 두 번씩 왔다라는 게. 네. 근데 한 번 오신 분들 계시면 또 딴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오셨다는 거니까. 아니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도시 한가운데 이거 보는 게 네네. 그쵸. 서울에도 있어. 더 좋은 거 있는데 어느 부잣집 정원에 있지. 못 보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거 보고서 진짜 마음에 힐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200년 된 나무인데 20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시절에 심어놓은 나무가 지금 후손들이 보고 있고 또 이게 200년 지나면은 나의 몇 대 손이 보겠냐 이게 30년 심어서 7대 손이 이 나무를 같이 본다라는 그 자체 공유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삶이 풍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부모님 이렇게 오늘 세종의사당 부지를 둘러보고 이렇게 수목원까지 같이 둘러보셨는데 한번 소감 어떠신지 한번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지 뭐.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를 넘어서 진짜 수도가 되는 세종의 모습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만 우리 안다TV를 통해서 구독자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가 서울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고 또 우리 한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종과 같은 우리 행정 수도가 제대로 육성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세종에 놀러 오셔서 미래 도시는 이렇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시 발전하는데 또 열심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종을 함께 방문해 주신 안다TV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